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결 정적수가 얼마여야 되는지 3분의 2인지 150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의석수와 관련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었나요? 국회의장이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정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합시다 해서 안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오면 그러면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우리가 따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그런 절차를 중요한 사안인데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을까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재판에서 느닷없이 정영식 헌재재판관이 급발진하며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따로 왜 표결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의 논리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 200표가 넘어야 된다는 논리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명직 탄핵은 300명의 2분의 1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한데요. 그건 임명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탄핵이 더 쉽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한덕수 총리의 지위는 달라진 게 없고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맡아 행사한 것으로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150석이 찬성하면 탄핵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헌법재판관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그거를 신중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네. 신중하게 생각해서 입법조사처에 심도 있는 연구 검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고 헌법학회, 공법학회에 다 의뢰를 해서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극히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탄핵의 대상이고 헌법의 명문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의 공무원은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라는 답변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고 대부분 일치됐습니다. 근데 지방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재판관님께서 말하듯이 그거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회에서 그걸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장께서도 헌법기관의 대표자로서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도 아주 신중하게 헌법의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이 판단에 따라서 내린 결론이고 그게 국회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다. 그리고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여러 헌법학자들과 법조인, 헌법연구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정리한 내용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법적 해석이었는데요. 왜 갑자기 이걸 문제 삼고 나선 걸까요? 누가 봐도 의도가 빤히 보이는 수작질인데요. 이래서 정영식 재판관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던 거죠. 현재 진행 중인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도 나홀로 기각 의견을 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정재판관의 오리무중 갈짓자 행보가 저는 계속 눈에 거슬립니다. 근데 황금품 포렌식을 하니까 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정치인이라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를 타지 않았던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맹태균 씨 휴대전화에 예. 저장된 전 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습니다. 전 현직 토탈에서 140명이 넘는다고요? 예. 특히 그래 이번에 그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 중에 이름이 생소할 겁니다. 이다리 씨, 예. 박상웅 국회의원하고 예.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고 박상 누구요? 박상응 아, 예, 박상웅. 네, 국회의원하고 예.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고 예. 그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건 조만간 네.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네. 아마 수사 보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명태균의 세대의 휴대전화입니다. 검찰 분석 결과 윤석열 부부, 또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50개에 가깝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정치인 숫자는 140명이 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이미 윤석열 측 변호인이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입니다. 구속 전 명태균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자료가 공개되면 타블렛 PC로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말해왔는데요. 또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은 무너질 거라는 말도 자신있게 해댔습니다. 지난해 12월 명 씨에게 휴대전화 세대와 USB 1개를 넘겨받은 검찰은 포렌식을 마친 뒤 자료 분석에 집중해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무려 4개월 동안 포렌식과 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죠. 분석 결과 명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화번호만 5만 5천여 개, 윤석열 부부를 포함해 전현직 정치인과의 통화녹음 파일도 50여 개 가까이 나왔는데요. 이쯤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시지 개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파악한 지난 21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와 직접적으로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치인만 140여 명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의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완전 빼박인 거죠. 이들은 명 씨에게 구체적인 출마 시기를 묻거나 선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어디 그것뿐이었을까요? 검찰은 명 씨 자택 PC에서도 명 씨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과 나눈 메시지도 확인됐는데요. 특히 명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윤석열과의 통화 녹음도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 수사의 중요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이 정권은 끝났다고 봐야 할 텐데요. 거기에 더해 자칭 집권여당이라는 국힘당도 끝났다고 봐야 맞는 거죠.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선거 공작, 뭐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는 온갖 불법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당이 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빨리 정당 해산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이 징글징글한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법치의 완성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당과 검찰이 한 통속이 되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속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 3월 초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은 물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영선과 숨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의 조언에 따라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언론에 발표하고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에게 보내 김해갑 공천을 따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에 실패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협조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그 유명한 한동훈의 김건희 문자 일십 사건의 시발점도 바로 이때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창원지검은 당시 3건의 수사보고서를 통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넉 달을 허송 세월했고 얼마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겨 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 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조리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행을 담은 당무감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